안녕하세요. 조이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를 소개하고 분갈이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예전부터 정말 키우고 싶었던 오르비폴리아인데요.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식물이 정말 까칠해서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많이 망설였어요. 괜히 집에 들였다가 죽이는 거 아닌가 해서요. 그런데 기존에 있던 칼라데아가 생각보다 잘 자라서 이제는 오르비폴리아를 키울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온라인에서 주문했습니다. 자, 이제 분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집 다용도실에서 잠자고 있던 토분이고요. 중간 크기의 마사를 준비했습니다. 흙이나 마사가 빠지지 않도록 깔망도 있어야겠죠? 배양토입니다. 저는 평소에 배양토는 김치통에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. 제일 먼저 깔망을 토분 맨 밑바닥에 깔아줍니다. 자, 보이시죠? 그리고 마사를 넣어줍니다. 저는 한 3주먹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토분에 배양토를 넣어줍니다. 근데 왠지 토분이 작아 보이는데 오르비폴리아가 잘 들어가겠죠? 기존에 있던 포트에서 오르비폴리아를 빼주었습니다. 뿌리가 상당히 많고 길더라고요. 화원에서 건강하고 좋은 식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토분이 약간 작은 것 같아 위에 있는 흙을 조금만 덜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. 이 정도면 기존의 토분에 잘 들어갈 수 있겠죠? 그러면 토분에 한번 넣어볼게요. 짜잔! 이런, 이거 어쩌죠? 흙을 더 덜어낼 수도 없고 뿌리가 다칠 것 같고 이 토분으로는 어림도 없나 봐요. 이 토분으로 충분히 분갈이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죠. 다시 새 화분을 사오는 수밖에요. 바로 집 근처 화원에서 새 화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정도 크기면 충분히 넉넉할 것 같아요. 화원에서 2,000원 주고 마사도 새로 사가지고 왔어요. 이 정도 양이면 한꺼번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원희 장갑을 끼고 배양토를 넣어줘 볼게요. 이 화분이 좀 깊은 편이라 밑부분에 배양토를 넉넉히 넣어줍니다. 자, 이제 오르비폴리아를 넣어볼게요. 두둥. 아휴, 이제는 정말 제 집으로 꼭 들어맞네요. 다행이다. 윗부분에 배양토를 넣고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. 이 오르비폴리아는 온라인에서 13,900원을 주고 샀는데요.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사진상으로는 좀 작은 아이였는데 집으로 배달되어 온 이 아이는 생각보다 꽤 커서 놀랐어요. 중간중간 역시 잎끝이 탄 것들도 있는데 앞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. 여타 다른 관엽 식물들보다 몸값이 많이 비싸니 대품으로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데 마음대로 될지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 분갈이를 해봅니다. 벌써 아래쪽에 있는 잎이 타들어가고 있네요. 그래도 이렇게 이쁜 잎을 가진 식물은 안 키울 수가 없어요. 그쵸? 오르비폴리아가 시들시들하거나 잎이 타들어갈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우선 잎에 분무를 해줍니다. 전체적으로 분무를 해주세요. 그리고 준비한 비늘을 덮어 씌워줍니다. 물론 식물이 숨을 쉴 숨구멍은 만들어 놓고요. 이렇게 덮어 씌워서 오르비폴리아만의 미니 온실을 만들어줍니다. 간간히 비늘을 들어서 분무를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이건 응급 처방이고요. 집에 가습기가 있으면 오르비폴리아 옆에 늘 틀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습기 조그마한 거 구입했습니다. 칼라데아들 옆에 놓고 틀어놓으려고요. 정말 상전들이 따로 없네요. 워낙에 공중 습도가 중요한 식물이라 항상 식물 주변을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겨울은 또 워낙 건조한 날이니 이 오르비폴리아가 살기에 아주 척박한 환경일 거예요. 분갈이를 끝낸 오르비폴리아를 스툴에 올려놓고 잠시 감상을 합니다. 진짜 이쁘긴 하네요.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구입하나 봐요. 잎맥이 수려하고 잎 자체가 워낙에 커서 보기에도 시원해 보입니다. 간혹 SNS에 오르비폴리아 키우기 쉬워요 라고 올라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
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하고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요. 몇몇 잎끝이 점점 타들어가고 있어요. 제 맘도 타들어가네요. 이뻐서 사기는 샀는데 엄청 신경 쓰이게 만드는 식물임에는 틀림없어요. 이 식물의 잎이 막 시들시들하고 타들어가서 죽는가 보다 하면 또 밑에서 새 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. 좀비 같은 식물인가? 생명력 하나는 끈질긴가 봐요. 점점 날이 추워지고 건조해지니 거실 쪽 밝은 곳에 두고 볼게요.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미니 온실과 가습기를 이용해서 응급처치해 보겠습니다.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로 인해 잎이 타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 물을 받아놔서 며칠 지난 물을 주라고 합니다. 전 그동안 칼라데아에게 그냥 수돗물을 막 주었는데 그럼 그래서 잎이 타들어간 거였나? 예쁜 식물을 키우려면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모양입니다. 우리 초딩아들은 엄마가 자신보다 식물을 더 소중히 여긴다며 툴툴거릴 때도 많아요. 이제는 칼라데아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들 눈치까지 봐야 하네요. 그런데 확실히 다른 관엽식물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럼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다른 칼라데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칼라데아는 로제오픽타 로지인데요. 상태가 영 안 좋아요. 계속해서 잎이 타들어가고 있고 올라오는 새 잎은 아예 죽어버렸어요. 하루에도 분무를 몇 번씩 해주고 물도 세심하게 주고 있는데 영 맥을 못 주고 있어요. 이 식물이 완전히 저 세상은 안 간 것 같아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. 혹시나 괜찮아질까 하고요.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칼라데아 인시그니스입니다. 역시 소문대로 그나마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칼라데아인 것 같아요. 그저 잘 자라는 식물이 이뻐 보이네요. 밤이 되면 이 인시그니스의 잎이 바짝 세워지는데 참 신기해요. 처음에는 잎 무늬가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사부작사부작 새 잎을 내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. 조금 더 지나서 잎이 많아지면 그때 분갈이 해볼게요. 이 두 칼라데아의 근황을 보여드렸고요. 이제는 칼라데아 스트로만데를 보여드릴게요. 잎도 깨끗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새 잎도 더디지만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. 아마 겨울이 되면 성장을 멈출 것 같긴 합니다. 나름 분무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 공중 습도를 맞추려고 노력 중인데 역시나 이 칼라데아 스트로만데도 잎끝이 타고 있어요. 이 까칠한 칼라데아들. 햇빛이 직접적으로 들지 않는 밝은 곳에다 두었는데도 몇몇의 잎들이 타들어가고 있네요. 타들어가는 잎은 가위로 잘라주지 않고 있어요. 잎이 더 상할까봐 그냥 놔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잎이 타들어가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.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도 사고 싶은데 그건 구입하기가 어렵네요.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. 봄 되면 좀 풀리겠죠? 이상으로 우리 집 칼라데아들을 보여드렸어요.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성장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. 제발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. 조이TV에서는 우리 집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. 꼭 다시 오셔서 시청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